네, 안녕하세요. 무형글로벌입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와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초창기에는 제가 시청자분들이 별로 없었을 때는 그런 개인적인,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이시니까 카톡으로 연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들하고도 가끔씩 이렇게 소통을 하고 했었는데 그분들이 조금 많아지고 또 제 일도 바빠지고 하다 보니까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카톡으로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저 개인적인 카톡 연락처는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드린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소통할 시간들이 많이 없는데 그게 좀 무책임한 행동이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인 카톡 연락처는 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와 컨택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 정보란에 저희 이메일 주소를 하나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광고 문의도 요즘 해주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보를 주신다거나 아니면 필요하신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의 일일이 답장 드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메일 양들이 들어오고 또 제가 따로 그런 걸 관리하는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 못 드리는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낭에 오셔서 저를 만나 뵙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도착하시기 전에는 미리 어떤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낭까지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 뵙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내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이렇게 만나 뵈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메일에 정보들을 남겨놓으시면은 뭐 연락처라든지 카톡 아이디라든지 남겨놓으시면은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최대한 만나 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창을 통해서는 아니면 댓글을 통해서 제가 베트남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고 베트남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베트남이 우리나라와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게 경제적인 부분들도 정말 많은 교역량을 가지고 있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지만 한백 커플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국제 결혼도 베트남 사람들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저에게 요청을 해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 다낭에는 여기 결혼정보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노이나 호치민에, 특히 호치민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된 연애를 하지 못하고 결혼을 목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도 조금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그런 사회 전반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베트남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농담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진지하게 또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정보창에 열어놓은 이메일을 통해서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하고 싶은데 좀 도와줄 수 없느냐 이런 메일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도와줄 수가 없고요. 태어나서 딱 한 번 이제 중매를 서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소개했는데 실제로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기 놓고 아직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부란 게 항상 잘 살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제가 소개시켜준 그 한 커플에게서도 제가 양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에게서도 아내에게서도 불평을 들어야 되는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가벼운 소개팅도 사실은 가볍지 않은 일일 수 있고요. 그런데 결혼을 전제로 하는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를 매개체로 연결이 될 수는 있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제가 직접 나서서 소개하는 일은 저는 안 하고 싶고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분은 댓글에 이렇게 다는 거는 사실은 괜찮다고 봅니다. 저 누가 마음에 드니까 우리 직원 중에 누구누구가 마음에 드니까 저를 소개시켜 주세요. 그 정도는 저는 누구든지 좀 장난삼아라도 진지하던 댓글에는 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메일을 통해서 정말 진지하게 이제 베트남 여성과 교제를 하고 싶고 연결을 해줄 수 없느냐 또는 우리 직원들 누구가 마음에 드는데 소개시켜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네, 없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박만 아는데 이렇게 소개를 시켜줄 수 있나요? 그죠? 소개시켜줄 수 없고요. 그리고 또 내가 잘 모르는 베트남 여성을 또 소개시켜줄 수도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쌍방을 다 모르는데 연결시켜주고 나서 혹시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거나 불행한 인연이 되게 되면 그걸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릇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결혼정보회사를 만들 생각도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여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부탁하시는 분들 앞으로는 좀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 직원들 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다른 부탁, 뭐 여기에 정착하는데 뭐 집을 알아본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좀 알려주세요. 네, 가능합니다. 충분히 보수를 받지 않고도 충분히 연결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소개시켜 주세요. 베트남 여성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정보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부탁하지 마시고 아무리 얘기를 하시더라도 할 생각이 없으니까 이건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이제 댓글로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베트남 여성과의 한배 커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서 연결된 한배 커플이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고요. 또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뉴스에도 몇 번 난 적이 있고 TV 프로그램에도 또 그걸 다룬 적이 있어 가지고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냐면요. 저는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사람끼리 결혼을 하더라도 결혼이라는 것은 둘 다 만족하면서 평생을 회로하면서 살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하고 결혼을 한다, 베트남뿐만이 아니더라도요, 결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힘든 거죠. 어떤 분들은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데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힘든 점도 있지만 또는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는 점들도 있기 때문에 국제 커플이 일반적인 같은 나라에서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성을 가지고 있거나 훨씬 더 불행을 가져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의 문화나 베트남 여성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이해를 하고 결혼을 하셔야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 확률이 조금은 높다라고 봅니다. 저도 여기 있어 보면 처음에 왔을 때는 베트남의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여성들도 우리나라 여성들과 비슷한 효사상도 있고 유교 문화권이고 하기 때문에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접하다 보니까 또는 여기에 계신 한배 커플들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비슷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는 여성들의 인권이라 그래야 되나요? 여성들의 주장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주장이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보게 되면 베트남 사람들끼리의 연애도 보게 되면 여자가 주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가 어렸을 때 이혼이 많기 때문에 베트남 남자들이 잘 못할 거라고 저도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우리나라 남성보다 훨씬 더 헌신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남자의 본능일 수도 있는데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여성과 사귀는 초기에는 우리 남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후나 아니면 사귀고 난 후에도 이제 자기의 마음이 식는다라고 하더라도, 남자의 마음이 식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열심히 꾸준히 지속을 해야만 되는데 그런 지속력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속력이 적다라고 하기보다는 결혼하기 전에 연애 시절에 특히 연애 초기에 이 나라의 남성들, 베트남의 남성들이 좀 과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여자들에게 헌신적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콩커플이 벗겨지고 나서는 일반적인 베트남 남자의 생활로 돌아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온도차가 크다 보니까 못하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베트남 여성들은 상당히 주도적입니다. 그거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주장도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성들하고 이렇게 부딪혔을 때는 절대 양보하거나 지거나 우리나라 여성들보다 훨씬 더 조금 강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나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이 이제 유교 문화권인데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유교 문화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어에서도 그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아예 호칭이 달라지고 호칭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이 많은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 같지만 이제 막상 결혼을 하고 남편이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이렇게 존경하면서 존중하면서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조금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는데 주위에 있는 한배 커플들이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베트남 아내들은 한국 남편에 대해서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크고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전반적인 사회적인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성향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분명한 것은 눈치를 상당히 많이 보지만은요, 결정이 조금 우리나라보다는 아직까지는 빠른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불행하게 계속 살기보다는 불행한 삶을 빨리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어렸을 때 이혼율이 높은 것은 부모들이 경제력이 있게 되면은 자식들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당히 간섭도 많이 하고 관리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관리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제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기에 바쁜 부모를 가지고 있다 보면 자식들이 조금만 크게 되면 거의 고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자기가 밥벌이를 하러 나오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당연히 자기가 먹고 살 것을 자기가 벌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경제 인구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성인이 18세부터 이 나라는 성인인데요.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만 19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든 뭔가를 해서 자기가 먹고 살 용돈이나 자기가 그거 할 부분들은 자기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연애에도 크게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 연애를 하고 또 일찍 연애를 하다 보니 아기를 가지게 되면은 결혼을 시키는 게 여기에 일반적인 문화처럼 보이게 됩니다. 일반적인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 결혼하다 보니까 일찍 이혼율이 높은 것 같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감을 가지는 부부들은 조금 트러블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쉽게 이혼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트러블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부부 생활이 다 그렇지라고 해서 참고 부부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젊은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훨씬 우리나라보다 조금 빨리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국에서 오래 살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 살면서 베트남 사람들의 삶이 보이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결혼에 관여하는 것은 상당히 좀 두렵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나 누구를 좀 소개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거기에 관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결혼에 관련된 유튜버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결혼 정보 업체를 만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결혼에 관련된 영상들을 만들지 않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대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초기부터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의 생각이 완전히 똑같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조금씩 느끼는 부분들도 다르고 알아가는 부분들도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 만들었던 영상하고 조금 다른 정보를 이렇게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정보가 없는 것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제가 조금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금 전해드리게 되면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누구도 이 세상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고 조금이라도 알려드리고 싶고 해서 이런 영상들을 만드는 것이니까 너가 완벽하게 모르면 입 다물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말을 따른다 라고 하게 되면 세상에 이런 정보나 지식은 전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에게 결혼을 좀 도와달라, 누구를 좀 소개시켜달라, 이것은 불가하다라는 그런 답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